이 단식은 누가 봐도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 처리한 다음에 쏟아지는 그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단식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내가 단식까지 했으니까 나는 무슨 짓을 해도 돼. 다 제명해도 돼.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꼭 필요한 단식인지 다른 방법으로는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이게 정당한 것인지 이거 따져봐야 되잖아요. 뭘 얻었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으로부터 특검 얻어냈습니까? 뭘 한 겁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오고 김문수 전 후보도 오고 유승민 전 대표도 오고 한동훈만 안 오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동훈 이 버르장머리 없는 이거 아닙니까? 이제 말 한마디가 정치판을 흔들고 민심을 움직이죠. 오늘도 말말말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정치판을 뒤흔든 화제의 발언 뭘까요? 네, 북수령론 vs 한도 제명 불가피. 이제 보이는 화면에 북수령론 얘기는 한동훈 전 대표의 워딩이고, 그다음에 한도 제명 불가피는 장해찬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의 발언입니다. 이게 뭐 이제 무슨 말씀이신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오늘이 뭐 항상 나오실 때마다 이제 항상 이렇게 빅 이벤트가 생겨요. 저번에 나오셨을 때도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다음 날인가 당일인가 나오셨죠. 맞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이제 또 본인이 또 이제 탈당 권유라는 사실상의 제명 중징계의 위기에 몰린 상황 이런 것인데 좀 정치를 이제 부탁해 나올 때마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희가 저희가 뭐 땡큐인데 이렇게 화제거리가 많으니까 이게 또 참 무거운 일이라 또 이렇게 또 가볍게 말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이게 어쨌든 뭐 탈당 권유라는 것은 이제 열흘 시간 줄 테니까 나가라. 안 나가면 제명이다. 뭐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게 사실상의 제명이죠. 그렇죠. 이게 26일 날 오후 5시 이제 월요일에 오후 5시에 전화를 받으셨다고 해요. 근데 이게 사실 예상하셨어요? 원래 당원권 정지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당원권 정지 2년이 그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권유한 사안이에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이 이전에도 네. 그 무기명 투서에 의해서 윤리위원회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여상원 위원장이 이게 어떻게 징계 처벌이 될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무산돼 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여상원 위원장이 임기를 한 달 반 남겨놓고 잘렸어요. 사실상 그렇죠. 네, 아니 본인이 뭐 이것 때문에 물러나라고 하는 네. 것 같다라고 뭐 얘기를 하셨고, 근데 그 이후에 새로 들어온 윤리위원장께서, 근데 이 윤리위원장은 아시다시피 국정원 특보를 한 분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상원 위원장의 방첩사에서 또 전문위원인가 무슨 위원을 하신 분이고, 부인도 또 거기서 전문위원을 하신 분이고 무슨 위원을 하셨죠. 네. 그래서 사실상 이분은 비상계엄을 긍정하고 그리고 부정선거를 옹호하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윤리위원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 이전에는 대부분 그 윤리위원장이 부장판사급 이상이거나 뭐 대학교 총장이거나 이런 분들이 오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 대북 심리전, 자기들이 얘기하는 대로 이런 그 정보전 이런 거 하시는 분이 갑자기 윤리위원장으로 오셔서 이런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근데 저는 예상은 했습니다. 우리끼리는 예상했어요. 왜 예상했냐면 그때 박원석 의원도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형님 제명할 거야 뭐 이런 얘기. 그때 뭐 답을 정해놓고 이제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하셨는데 딱 사실 그렇게 가고 했던 있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전에 새벽 1시 반에 보도자료 한 장으로 전직 당대표를 제명을 해버렸잖아요. 네. 이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초유의 사태죠. 네. 한덕수 총리를 당 대표를 만들겠다, 당의 대선 후보로 만들겠다고 새벽 3시에 당내 구태타를 해서 바꿨던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러더니 또 새벽 1시 반에 보도자료 한 장 내서 당대표를 제명을 해버렸어요. 그걸 보면서 이분들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아마 나에 대해서도 더 심한 징계를 하겠다. 네. 그럼 뭐가 될까? 그러면 한 단계 올리면 아마 그 탈당 권유가 되겠네. 그건 결국은 제명과 마찬가지니까. 네. 그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뭐 사실 별로 놀랍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냥 뭐 쓴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어차피 뭐 사실상 뭐 이제 예상된 결과였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그 윤리위 결정문이 사실 좀 이제 보면서 화제가 된 게 당 대표라는 자리가 이제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총화다. 뭐 이제 이런 거창한 표현을 쓰면서 뭐 이제 우리 또 김최고를 뭐 테러리스트에 또 이제 비유를 했는데, 이제 당 대표는 개개인의 총화다. 뭐 자유의지의 총화라고 했나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상 뭐 쉽게 말하면 당 대표 욕하지 마라. 뭐 이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제가 아침에 와서 이 전문을 읽어봤어요. 네. 그동안에 언론에 소개된 거 말고 이걸 보고 나서 든 느낌이 아 김종혁 선배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구나. 폭탄 테러하는 흉악한 마피아 폭탄 테러리스트 마피아죠. 단체, 테러 단체에 비견될 만한 이런 일들을 그렇죠. 하고 있었구나. 위험 인물입니다. 내가 이거 같이 방송을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우선 들었고 그 무슨 그 자유의지의 총합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기시감이 들어요. 그거 예전에 네. 저희가 이제 80년대에 맞습니다. 뭐 주체사상 이런 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공부할 때 네. 보면 북한이 이런 논리를 씁니다. 그러니까 수령은 우리 혁명의 순회고 네. 이 수령과 당과 대중은 사회정치적 위기체고 우리 이 사회정치적 영도자다. 뭐 이런 표현을 써요. 어떻게 비슷해 보이네요. 똑같아요. 똑같고 이게 과거에 그 나치 제3제국에서 네. 히틀러에 대한 우상적 숭배를 할 때 논리도 똑같습니다. 사회생물학적 그런 어떤 논리를 여기다 대입해요. 네.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자유의지의 총합체고 이건 기관이다. 그렇죠. 여기를 향한 모욕은 당정체를 향한 모욕이고 네. 이거는 뭐 일반 억제를 그 개별 억제를 넘어서서 일반 억제를 해야 된다. 그 표현도 좀 기가 막히던데. 그러니까 일반 억제라고 표현을 갖다 그럴싸하게 썼습니다면 쉽게 얘기하면 입틀막 하겠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까불지 마, 너 혼나, 뭐 이런 거죠. 앞으로 이제 이 관련해서 입 벌리면은 네. 다 가만 안 두겠어. 그렇죠.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수 정당에서 나오는 공식적인 문서가 맞나? 그러니까 좀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네. 그런 내용인데다가 이분들은 왜 이렇게 되도 않은 영어를 막 이렇게 남발하는지 모르겠어요. 영어가 아주 뭐 네. 괴롭힘, 불리, 뭐 그래서 테러라이징, 뭐 레스 댄 뭔가 휴먼 뭐 이런 거. 그럴싸하게 길게 썼는데 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한동훈과 친한계는 이 당에서 우리와 함께 숨쉴 수 없어 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뭐 근거 이런 거 근거가 사실적이고 뭐 네. 비례성에 맞고 이런 거 다 하나도 소용없고 네. 이거는 아까 이제 여상원 윤리위원장이 임기가 남았는데 네. 뭐 해촉했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때부터 일종의 이제 계획된 그런 의지라고 보고요. 음. 그러니까 중간에 한동훈 전 대표가 네. 뭐 사과를 하건 장동혁 단식장을 찾아가건 네. 김종혁 그 최고가 방송 출연을 자제하건 네. 상관없이 진행될 일이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네. 그렇게 보고요. 근데 저는 장동혁 대표한테 궁금한 게 이런 겁니다. 뭐 본인이 어쨌든 자기 지지 기반을 보면서 정치를 하면 이런 어쨌든 되도 않는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자, 그 한동훈하고 뭐 김종혁 쫓아냈다 치고 그러면 이제 4개월 있다 선거인데 이게 그러면은 마치 전화위복이 되듯이 당의 지지율 회복에, 당의 외연 확장에, 혹은 당의 내적 통합에 도움이 되냐? 이 도움이 안 될 게 뻔하잖아요, 전혀 너무나. 안 될 것 같아요. 네. 내적 통합은 고사하고 오히려 내적 분열만 커질 거고 이걸 지켜보는 중간층이나 합리적 보수층은 등을 돌릴 거고 네. 그리고 여기 와서 이런 당에 와서 누가 출마하겠다고 외연 확장이 되겠어요. 그러면 본인의 의지는 선거는 뭐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내 자리를 지키고 당권을 공고하겠다 그러는데 당권이 공고가 됩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97년 이래로 당대표가 임기를 지킨 적이 없는 정당이에요. 한 번도 네. 강제섭 의원 이래로 임기를 지킨 적이 없는 정당이에요. 네. 여기서 어떻게 그러면 임기를 본인이 지키고 뭐 어떻게 당권을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그냥 오늘만 사는구나. 근데 오늘만 사는 사람이 무서워요. 잃을 게 없나요? 내일이 없는 사람이. 그래서 참 보수 정당이 어처구니가 없어졌다. 네. 오늘 언론의 사설들을 보세요. 음. 이 보수 언론의 사설들도 일제히 네. 이 좀 약간 제가 그 속어를 써서 미안합니다만 편하게 말씀하세요. 또라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이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하려고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식의 뺄셈 정치, 뭐 한동훈 쳐내고, 뭐 김종혁 쳐내고, 뭐 이렇게 가는 게 국민의힘이 과연 이제 4개월 앞둔 지선에서 어떤 도움이 되냐? 그런다고 뭐 사실 뭐 보수가 결집해가지고 뭐 한동훈이 아닌 사람들 다 뭉쳐서 중간 표심이 늘어나는 그런 거 절대 아닌 것 같거든요. 오히려 제살 깎아먹기인 거라는 시각이 많고 사실상 지선 결과가 강동혁 대표의 당권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폐색의 길이 유력한 이 길을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호랑이 등에 올라타면 더 이상 내려오면 난 물려 죽는다.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절벽으로 가든 산으로 가든 어쩔 수 없다. 네. 뭐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네. 저는 장동혁 대표가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된 것 자체가 이른바 전환길이라는 그 전환길 방송에 나가서 뭐 테스트 뭐 면접도 받고 받으면서 그랬죠. 면접 받으면서 된 거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보고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당대표가 영혼을 파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더니 그게 제가 그 표현을 썼다고 당대표에게 영혼을 팔았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너는 징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앞뒤 문장을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어떻게 전환길 같은 그런 극우한테 가서 면접을 보면서 당대표가 되겠다고 하느냐. 영혼을 파는 것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징계 대상이 되고 당성을 강조하는데 아니 도대체 군사정권 때도 없었고 북한에서나 쓰는 당성이라는 얘기를 왜 쓰느냐 했더니 이것이 당대표를 모독한 것이다. 당을 모욕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 이렇게 저를 징계를 하겠다고 나서면서 이런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지금 당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이게 아니고 내가 좀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한동훈 대표의 주장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분과 절연을 하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국민들에게 우리가 뭘 어떻게 나가겠습니다라고 소구를 해서 선거를 치러야겠다. 이렇게 하면 본인은 이른바 극우 세력들로부터 속된 말로 맞아 죽는 거죠. 정치적으로. 네. 그러니까 당장 그 전환기 씨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 비상계엄에 사과했다는 이유로 너 사과해 나 가만두지 않겠어. 그러면서 3가지 조건을 내세웠잖아요. 네. 윤석열과 절연 절대 안 된다. 그다음에 부정선거 주장 계속해라. 그리고 한동훈계 다 짜내라. 이 3가지를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당대표가 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극우라는 분들, 이런 분들, 윤호개인 세력, 이런 분들에게 얹혀서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당대표에서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져도 우리 안 물러나. 여태까지 다 정치적 책임을 졌거든요. 우리가 당권 잡고 있으니까 우리 안 물러나면 돼. 그냥 버티면 돼. 이런 얘기들을 지금 자기들끼리 하고 있어요. 야, 한동훈계 다 쫓아내고 쥐들이 우리 어떡할 거야. 우리가 안 물러나면 법적으로. 야, 최고위원들 다 우리가 잡고 있는데. 그렇죠. 어떡할 거야.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이 망하든 혹은 선거에서 패배하든 더 크게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슨 바닥에 처박히든 뭐든 그래서 민주당과 그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진짜 계속 장기 집권 시나리오로 가든 우리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내 것만 챙기면 된다. 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제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뭐 이제 이해운 후보자까지 지명하면서 사실 이제 보수 쪽으로 중도 보수의 확장 프로젝트를 전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제 기존의 그 사실 야당 권력이라는 게 한 줌도 안 되는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권력 아닙니까? 그런 야당의 한 줌 권력 안에서도 그렇게 자기 뭐 같은 세력들도 잘라내려고 하고 이런 행보들이 너무 대비돼서 사실상 국민의힘이 수권 정당으로서의 이제 기능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많은 분들이 보내고 있어요. 아니, 지금 그런 장면이 이렇게 그 대비가 되잖아요. 그 여당도 지금 시끄러워요. 네. 어쨌든 정청래 대표발 조국혁 신당 그렇죠. 통합 제안으로. 근데 그거는 덧셈을 하겠다는 제안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 절차나 방식에 대해서 그 당 내부에 이견은 있지만,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보이는 현상은 선거 앞두고 내부의 살을 도려내는 이제 이런 뺄셈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매우 억지스럽게. 네. 근데 저는 이게 조금 좀 거시적인 얘기인데, 그리고 근본적인 얘기고, 2번의 탄핵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보수 정치가 일종의 구조적 악순환, 그러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이 단계에 전 접어들었다고 생각해요. 일종의 주화인마인데 네. 보세요. 박근혜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유승민 레이저 쏴가지고 원내대표에서 쫓아내는 네. 이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가지고 이준석을 쫓아냈어요. 네. 급기야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한 한동훈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 보수 정치인들이 이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으로.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게 가속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치가 일본의 1.5당 체제를 보면 정치는 그 자민당 내에 다수파와 소수파 간의 정치가 진행이 돼요. 야당은 그냥 알리바이 비슷하게 작용을 합니다. 0.5의 존재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이재명 정부가 정책 방향을 수정했던 대부분의 이견은 어디서 나왔냐? 당 내부나 혹은 이재명 정부를 지지했던 시민사회나 전문가 그룹에서 이견이 나와서 그렇죠. 그걸 수정한 겁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조세 정책도 그렇고 최근에 검찰개혁, 사법개혁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은 그에 대해서 날카롭게 이견을 제기하지도 못할 뿐더러
야당이 얘기하면 더 안 해요. 그런데다가 장동혁 대표가 얼마 전에 대여투쟁을 명분으로 농성을 했지만 누가 봐도 그 농성을 두고서 쌍특검 대여투쟁을 위한 명분 있는 그리고 뭔가 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농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 내부에서조차 결국 한동훈 징계로 인한 국면 전환을 위한 농성이다. 이런 보죠. 해석이 지배적이었고 실제 그렇게 전개됐잖아요. 그렇죠. 농성 풀자마자 그 다음 수순이 뭐 김종혁 그 사실 탈당 공부 이렇게 가고 있는 네.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당에서 보기에 야당의 존재는 뭐 의식할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전혀 이제 요소로 생각 안 네, 하는 저 거예요. 단식을 들여다볼 이유도 없게 맞아요. 된 겁니다. 근데 이게 근본적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데 여기서 더 나가면요. 내란 정당 해산 카드를 저는 안 꺼낼 들 거라고 봐요, 여전히. 굳이 그렇게 무리수를 들 필요가 없다. 자멸하는 길인데. 근데 무리수를 둬도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야당이 그 무리수를 맞아도 예를 들어서 여론이 네. 역풍이 불거나 이러지 않을 것 같아. 야당이 하도 허접하면 그러면 꺼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면 네. 어떻게 막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한동훈까지 쫓아내고 나서 네. 위원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윤석열 내란 확정되고 나서 그때도 여전히 국민의힘 내부는 뭐 윤과 절연하느니 마느니 이러고 있는데 그 카드를 뽑아주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제가 또 이제 한 가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정치 풍토에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 사실 단식이라는 것은 옛날에 우리가 제일 유명한 게 마하트마 간디가 비폭력 저항의 방법으로서 영국의 식민지 지배에 반대하기 위해서 단식을 했던 게 유명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80년대인가에 아일랜드 공화국 IRA 그 저항군들이 이 사람들은 단식을 하다가 진짜로 죽었어요, 다들. 우리가 단식을 투쟁의 형태로 예. 영국이 너무나 센데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 죽음으로써 굶어 죽음으로써 저항을 하겠다라고 실제로 죽은 거예요, 이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몇 번의 단식이 있었죠. YS가 23일간 단식을 하면서 1984년인가 5년에 그 민주주의를 이거 도저히 군사정권 하에서 안 된다라고 네. 주장하면서 그때는 다 언론이 통제돼서 보도가 저 대학 다닐 때인데 어떻게 나왔냐면요. 언론에 어느 야당 인사의 식사 문제 이렇게 단식이 한 줄씩 나갔어요. 단식이란 말을 못했어요. 보도 통제가 되니까. 네. 그럴 시절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그 굶어 죽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언론에 한 줄이라도 나가게 하기 위해서 했던 거거든요. 지금 그렇습니까? 지금은요. 장미꽃 꽂아놓고서 그다음에 무슨 뭐 영화 찍듯이 단식합니까? 뭐 붓글씨도 쓰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처음에는 뭐 단식하실 때는 뭐 자기 몸을 갈아서 하는 거니까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제 끝났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아니 도대체 자기의 어떤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다 막혀버렸을 때 단식하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단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제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건 이 단식은 누가 봐도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 처리한 다음에 쏟아지는 그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단식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단식에 들어가서 며칠 지나니까 그게 다 잊혀져 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온 다음에 나는 자유의지의 총합이고 당대표는 자유의지의 총합이고 그다음에 그 내가 단식까지 했으니까 나는 무슨 짓을 해도 돼. 그러니까 나는 말도 안 되는 다 제명해도 돼.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면 누구든지 정치인 앞으로 단식하면 단식하고 난 다음에 무슨 짓을 해도 네. 다 용납이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 그런 사회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아니 단식이라는 게 이게 꼭 필요한 단식인지 이게 다른 방법으로는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이게 정당한 것인지 이거 따져봐야 되잖아요. 뭘 얻었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으로부터 특검 얻어냈습니까? 뭘 한 겁니까? 그리고 그냥 있다가 결국은 야 나한테 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 오고 김문수 전 후보도 오고 다 유승민 전 대표도 오고 한동훈만 안 오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동훈 이 버르장머리 없는 속된 말로 싸가지 없는 이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분들 어차피 찾아가도 분명히 쇼 좀 하다가 그 다음에 다 제명할 거예요. 이거 와서 이렇게 누워서 그 김문수 후보 왔을 때도 누워서 일어나지도 않고 손만 내밀고 김문수 후보 무릎 꿇고 가서 이렇게 아픈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런 모습 장면 연출해내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사실상 와서 엎드려라 이거 아니에요? 와서 엎드려라. 내가 너를 두드려 팼든 뭐하든 간에 그러니까 내가 단식하고 있으니 너는 무조건 나한테 엎드려라. 옛날에 영화 밀양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자식이 죽은 그 전도연 씨가 자식을 죽인 살인범이 교도소에 들어가서 나는 회개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다. 라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도연이 울부짖잖아요. 내가 당신을 용서 안 했는데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단식만 하면 그 이전에 자기가 했던 그런 말도 안 되는 징계나 이런 것들 다 그냥 무산 덮여지고 그다음에 단식하셨으니까 고생하셨어요. 무슨 짓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